그 검언 유착 보도라는 게 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는 취재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고, 네. 근데 편지 내용이 뭐 검찰이 신라진 수사 재개했으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본인하고 네. 가족도 조사를 받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 비리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 근데 이철 옆에 있던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오타권하고 물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때 당시 황희석, 최강욱 예. 이런 사람들하고 아 이거 걸렸다.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MBC가 보도를 하면서 이거 검언 유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때 실명이 바로 나오진 않았는데 뭐 결국 이제 한동훈 지금 위원인데 고위 검찰 고위층하고 네. 보수 언론 기자하고 합작해서 뭐 결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레임 결탁을 만들었죠. 해서 유시민을 볼로 보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보도를 했고 이것 때문에 강요미수로 구속까지 했고 그리고 나서 문제의 발언이 이거인 거죠.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은 유시민한테 돈을 줬다고 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녹취록 전문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또 첨언을 드린다면은 요 당시에 감옥에 있던 이철 씨로부터 편지가 가장 빨리 전달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이 황희석이나 최강욱보다 더 빨리 편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어준 씨의 발언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나? 이건 화면이 있는 큰 조직이 필요한 것 같다. 화면이 있는 방송과 아니라 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방송에서 2020년 2월 22일에 편지를 받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판결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김어준 씨도 본인이 본인 발목을 잡은 게 본인이 방송에 나왔고 내가 2020년 2월 22일에 편지를 입수를 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라고 했다. 그 발언이 결국 자기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화면 있는 조직하고 하라고 그랬다. 맞습니다. 자기는 그게 더 MBC죠. 먼저 제보를 받았고 이거 그냥 화면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MBC하고 뭐 협업을 했든 토스를 했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디자인을 한 거죠. 디자인을 설계자네. 그치? 설계자. 그치? 그래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좋다. 이거 최강욱은 진작에 판결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작정이 2024년 초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조금 뭐 빠르진 않지만 그것도 꽤 걸렸어요. 그렇죠. 꽤 걸렸어요. 왜 최강욱 워낙에 재판이 많아져 다른 것도 본인도 많고. 근데 김어준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늦어져서 2026년에야 1심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심지어 민사보다도 더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사 민사보다 민사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형사 민사에 있으면은 형사가 더 빨리 진행되니까 형사 고소하고 그거 유죄 나면 그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이 사건은 민사가 2023년 7월에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00도 적긴 하지만 너무 적어 사실 그것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간 클래스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그렇게 클래스가 이쪽에서 높지가 않았나.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지금 뭐 충정로 대통령, 뭐 상황 얘기까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위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최강욱은 한 5두품 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5두품이라 재판 빨리 해버렸어. 네, 뭐 너 정도는 좀 빨리 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냥 제가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경찰이 이 사건을 좀 묻으려고 했어요. 그 김어준 씨 관련된 사건을 이 고소권을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보안 사건이나 뭐 수사지휘권 요거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경찰에 탄원서만 한 20번 정도 냈습니다. 탄원서 저 학부 법대 나오고 그다음에 저는 언론인이고 그 변호인의 조력도 받거든요. 변호사의 조력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힘들어요. 이렇게 해도 6년 걸립니다. 그 고소한 지만 한 4년 반이 넘었는데 이렇게 해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일반 국민들은 진짜 오죽할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그때 그 화면 PD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탄원서에 인용한 그 이미지 컷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미지 컷? 어떤 거? 최강욱 허위사실 적시 관련 기사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취지가 자 이렇게 최강욱이 거짓말한 거 이렇게 다 지금 고발 당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근데 김어준은 이제 이걸 알았다지 이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낸 거죠. 저는 분명 알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그런 증거로 저걸 썼거든요. 이번 판결문에도 저랑 비슷한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김어준 씨는 나는 몰랐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를 수가 있냐. 특히 언론인은 우리 그 양은경 선배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하기 전에 기사 쓰기 전에 팩트 체크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팩트 체크 안 하면 그냥 바보 되거든요. 본인은 최우진 수사에다가 편향됐지만 편향으로 가는 길은 공정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향하고 공정하고 뭐 차가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한테 뭐 동료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제 기소가 됐어도 공판 준비 기일 6번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증거 부동의하고 막 이러니까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일단 김어준이 이 최강욱의 가짜 뉴스를 어떻게 확대 재생산했는지 그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최강욱이 얘기를 한 게 지금 4월 3일 날 2020년 4월 3일 날 페이스북에 썼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MBC 보도 한 달 뒤에 이제 김어준이 씨가 처음 한 게 2020년 4월 30일. 김어준 그 이전에 됐습니다. 그 이전에 4월 6일인가도 했었고요. 4월 초반에 한 두어 번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조선일보 등에서 녹취록을 공개하기 이전 거다. 그래서 이번 공소사실에서 빠졌어요. 아, 그렇구나. 안전하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가장 처음에 있는 시점이 그러니까 4월 30일. 그렇죠. 뉴스공장에서 채널A 이모 기자가 유시민을 매장했다고 했던 말을 다시 짚어보죠. 뭐 이러고서 어쩌고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최강욱 말이 거짓말임을 알고서도 했다는 그 증거가 아까 지금 보여주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동재 기자가 당시에 그런 말을 했냐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말을 했냐라고 하면서 이제 매체들이 검증에 나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시작으로 해서 자 녹취록 전문 보니까 그런 말은 없더라라는 보도를 했고 그리고 MBC 이보경 의원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MBC 논설위원이 내가 보니까 이동재 그런 말한 거 없던데라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매체들이 다 이렇게 그런 말 없던데라고 보도를 했단 말이죠. 팩트 체크까지 다 돌렸어요. 그렇죠. 팩트 체크까지 돌렸는데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동재가 한 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잖아요. 공작이다. 이것은 공작이다. 그리고 그렇죠. 저를 뭐 은행 털이범에 비유하기도 하고. 은행 털이범? 강도라는 거죠, 제가. 세상에. 제가 털렸는데 저보고 털이범이래요. 진짜요? 아니 근데 저렇게 김어준이 방송하기 전에 여러 매체들이 이렇게 검증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와 진짜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 기사 보셨잖아요. 자, 공익적 관점에서 주관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 그리고 확보된 증거 및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또 기가 막혀 대체. 피의자는 언론인으로서 방송하기 전에 발언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 근데 조사 이거 어법도 안 맞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의자가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발언한 것이라고 단정한 거 어렵다?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 저도 봤을 때 이 경찰 해당 팀장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의 의지였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불송치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무혐의입니까? 얘기를 했더니 꼼꼼히 수사를 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역정을 막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하는 말 성북경찰서예요. 솔직히 내가 봐도 김어준이 알고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못할 겁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송치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낸 증거나 그 이후에 검찰이 재수사 요청해갖고 뭐 나온 결론이나 증거는 달라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뭐 다시 이제 입장을 바꿔갖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때는 그때는 제가 증거를 꼼꼼히 안 봤던 것 같다. 이유여와를 불문하고 죄송하다. 제가 어제 기사 쓰면서도 되게 기가 막힌 게 그 불송치 결정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맨 위쪽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언론 보도 및 관련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분석 검토한 결과 최강욱이 고발당하는 등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인식했다고 피의자가 여기서 김어준이잖아요. 볼만한 정황도 있으나 자 일단 이것부터 짚어볼게요. 언론 보도 및 관련 사건들 시간 순으로 나열 그게 그때 아까 보여드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녹취록에 그런 얘기 없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당연히 김어준 알고 했네. 알고 거짓말했네. 딱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증거잖아요. 그렇죠?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어제 판결문을 보니까 판사는 딱 그거를 가지고 너 이거 보니까 보도도 많이 났었는데 팩트 체크도 많이 됐는데 너가 충분히 이거 최강욱 말이 거짓말인 거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 라고 했는데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경찰은 저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내용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불송치. 오늘 양경 선배께서 기사로도 쓰셨는데 고소인 역시 고발당하고 고소인이 이제 이동재. 정의다. 이동재라는 그 고소인 역시도 당시에 고발을 당했던 신세였다. 그리고 채널A가 공식 사과하는 등 피의자가 발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 고소장 낼 때 저 이미 1심 무죄였어요.
그 맞아 맞아요. 진짜. 제가 네. 2021년 그 7월 달에 이제 1심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2022년 제가 1월인가 2월에 제가 고소를 했으니까 네. 이미 무죄 나오고 한참이 지났었는데 네. 제가 고발을 당했으니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채널A가 뭐 사과를 했다. 채널A가 사과했다는 거는 네. 채널A가 당시 이제 워낙 방통위 같은 데서 그렇죠. 압박이 많으니까 허가를 사과를 했는데 내렸으니까. 이런 내용하고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심지어 그 그러니까. 사과 내용도 그 네. 김어준이 발언 내용하고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런 거를 갑자기 두고 뭐 인식을 가지고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현실 맞나? 그러니까 저도 진짜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아니 버젓이 1심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예. 너 고발당했잖아. 이거 가지고 예. 지금 김어준을 갖다가 면죄부를 준다는 게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가? 고발당한 네 탓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고발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법원이 무죄 판결을 냈는데. 그러니까 그걸 말 그대로 그럼 네. 해석을 해보자면 김어준 씨도 본인이 최강욱 관련된 보도를 못 봐가지고 거짓인지 몰랐다라고 했는데 같은 논리면 네. 제 피고발도 몰랐다고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그러니까. 도저히 맞지가 않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모양이었어요. 네. 보안 수사권이 지금까지는 남아 있잖아요. 아직 거의 며칠 안 남았지만 네. 있는 상황에서도 이 모양인데 없으면 오죽할까? 그러니까 제가 수사 과정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공소장하고 불기소 처분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나를 약 올리는 건가, 능멸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아까 보시면은 네네. 네가 고발당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피해자를 약간 능멸하는 그런 네. 느낌이 그러니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반전을 맞은 게 결국 어쨌든 그래도 2023년 1월 네. 검찰에서 재수사 요구를 했어요. 재수사. 예. 재수사 요구가 어떻게 뭐 본인이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경찰에서 불송치한 거를 같은 경찰에서 이거를 이의 신청해갖고 다시 바꾼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의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기간 사이에 검찰에서 제가 검찰에 요청도 안 했는데 네.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간 자료를 꼼꼼히 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해당 검사가 네. 재수사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로지 검사의 사명감으로 오로지 검사가 사명감으로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하고 재수사 요청을 한 거죠. 그렇구나. 야, 진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역사를 바꾼 장면이네요, 네. 진짜. 그나마 그래도 그 단계에서 시정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네. 그 뒤에 검찰이 또 보완사를 했습니까? 검찰이 보안 수사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송치 의견으로 올린 후에 그 검찰에서 저한테 전화를 몇 번 줬어요. 그래갖고 네. 이건 뭐냐 하고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수사가 아마 들어갔던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네. 짐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언론 보도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 경찰에서는 이거 뭐 제대로 보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지 싶고 그다음에 김어준이 그 지현진하고 연락을 하면서 처음부터 팩트를 다 알고 있었다는 부분. 네. 요거는 아마 그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그렇구나. 예, 그래서 네, 첫 네. 편지도 김어준에게 네. 갖고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추가로 해서 확인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 법원 그 공판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판결문에서 뭐 네. 어디 다른 매체에서 먼저 단독 기사도 썼던데 네. 그러니까 MBC 보도보다 5개월 앞선 시점이더라고요. 예. 2019년 맞습니다. 2019년 10월인가 그렇던데 그때 이미 이제 김어준하고 제보자 X하고 이제 접촉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아마 네. 뉴스타파 이런 걸로 그 지현진 씨가 뭐 네. 제보자 X라는 이름을 얻어갖고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맞다, 맞다. 그래서 네. 뉴스타파가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렇죠. 그 이쪽에 다 패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저래 연락하면서 뉴스를 네. 서로 더 이렇게 공유하고 키우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이제 밝혀진 거네요.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근거가 야 너 그때부터 알았던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동재 발언 중에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를 일찍부터 알 수 있었네라고 예. 이제 그렇게 본 것이죠. 예, 그 지현진 씨하고 초반부터 여러 번 구체적으로 연락한 과정이 네. 다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라는 그러네요. 거고요. 예.